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 성동구를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의 미중위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 이후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 절대 권력과 영구 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계획은 3시간 천하로 끝나는 듯 했지만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의 뜻에 따라 내란범죄에 동조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공직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오미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 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목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회견 직후 환율은 폭등해 오늘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과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 살아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 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조용히들 하시고 박성준 의원 계속하세요.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이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마치 고려 무신정권 같은 전횡을 꿈꾼 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의 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 앞에서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입장 차이로 우리가 서로 만나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자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책무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치세였다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국익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난세를 극복해야 치세가 옵니다. 치세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이익을 위해 웃으며 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난세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로서 확인하자고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국민만 바라보고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독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 사안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반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용 의원, 김현정 의원, 송재봉 의원, 임광현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영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표위원께서는 단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학계와 그리고 여러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것입니다. 들어가시죠. 의사국장 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선언을 했죠. 자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들어서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외치는 구호가 내용이 뭔가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원천 무효라고 계속 외치면서 네. 이제 손을 흔들면서 의장석을 둘러싸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시쯤 지나면서
이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찬석에 따라서 네. 이렇게 의결 정숙수를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이제 항의를 하면서 서로 의장석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 무효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일단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정도가 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때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은데, 조금 왜 예. 그렇습니까? 사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통 뭐 저런 어떤 의석에서 저렇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경우는 네. 잘 없는데 그만큼 지금 우원식 의장이 이야기했던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는 일반 어떤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좀 뛰어넘는 어떤 그런 어떤 결정으로 많은 의원들의 그 분노를 이제 촉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원식 의장이 말을 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우원식 의장이 완전히 지금 헌법의 기본 원리를 지금 이제 무시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탄핵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입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배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입법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아주 예외적인 어떤 권한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안정성 어떤 측면에서 장관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이제 달리하는 그런 어떤 제적 숫자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원식 의장 이야기는 그럼 결론적으로 권한 대행이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총리의 그런 어떤 이야기만 하면서 권한 대행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거리와 사고 시에는 분명히 이제 권한 대행이 이제 총리부터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총리와는 다른 권한이 부여된 만큼 당연히 다른 어떤 탄핵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논리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헌법 재판소법의 이제 주석 해설집에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됐는데 네.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총리로 저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는 엄청난 어떤 후폭풍과 또한 또 다른 새로운 엄청난 또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지금 그 우 의장의 결정은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부끄러운 그런 어떤 결정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바뀌었네요 또. 내란 주도 혐의에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검찰의 발표 내용이 지금 한 줄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에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11월부터 준비를 진행했다. 이런 발표 내용이 한 줄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또 발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돼도 2번 세엄 계엄령 선포를 계속 진행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기소 관련한 검찰의 브리핑 내용이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자, 검찰이 이 시각 현재 내란 주도 혐의의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에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11월부터 준비를 진행했다. 이렇게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속 진행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건데 아마 국회 본회의장의 의원들을 지칭한 내용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 상황 좀 짚어보죠.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서 항의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이대로 원활하게 표결이 진행이 된다면 이 국회의장이 선언한 대로 151석 의결 정족수는 뭐 무난하게 채울 거라는 전망이 많죠? 예.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선진화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 의사진행 자체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몸싸움할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주변에서 구호를 외치는 정도의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 의석 아까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한 192명 전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 혹시 야당에서 일부 뭐 예를 들면 개혁신당 쪽에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네. 뭐 190표 안팎은 야당 의원만 들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151석 이상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초유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것 자체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건 맞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더 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면 최상목 대행 체제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국회가 서로 협조해가면서 남은 과제들을 이제 순조롭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함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가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아까 제가 국무회의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도 차관들이 대행 체제가 있습니다만 네. 회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 건데요.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최종적인 것은 헌법학자들이나 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대행을 할 때는 대행이지 그 권한을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이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는 대통령이란 지위를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임시로 대행할 수 있지만 그 지위가 그대로 물려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게 헌법학자들의 해석이고 국회의장이 그런 부분에서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일단 현재로라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설정한 이 정족수 151석은 무난히 넘어서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자 그럼 국민의힘 대책은 뭡니까? 예, 일단 가장 빨리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은 권한쟁의 심판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제 쟁의로 가더라도 또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결의 자체가 이제 총리에 관련해서 이제 유효하느냐. 그럼 총리 유효하면 권한대행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 권한대행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헌법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많은 어떤 분들은 심지어 헌법재판소법 주석 해설집에는 권한대행과 이중적인 어떤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장관 때 일을 가지고 그냥 만약에 이게 탄핵을 시키면 권한대행도 자동적으로 탄핵하게 된다면은 국가적 이런 어떤 안정성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또 주석 헌법재판소집에도 그렇게 돼 있다. 즉 지금 이제 이 총리의 어떤 부분과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의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재가 볼 것인지 네. 이 포인트가 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국민의힘의 입장이 조금 더 상충하는 게 네. 국민의힘은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200석 대통령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임명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권이 그 서로 자기 유리한 대로 지금 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눈높이가 국민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 그 혼란이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그 시장에 나가보면 민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이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고민이 없는 것 아니냐, 아니면 현장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뭐 한때 정치권에 있었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본다면 훨씬 더 해법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 홍표 의원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을 탄핵시킨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전으로 권한 대행까지도 탄핵을 이렇게 강행적으로 시키는 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지부터 먼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많은 분들이 권한 대행은 비상시국에 수습을 하는데 권한 대행마저도 탄핵을 하면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강하게 또 비판하는 이회창 전 총재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권한 대행을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하는 어떤 게 진짜 민생을 파탄에 빠뜨리고 국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시도인데 정말 그 지금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우려도 없이 이렇게 강행적으로 좀 추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박서영 기자. 일단 조금 전에 권성동 대표 얘기로는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선언할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전략을 바꾼 모양이죠. 뭐 일단 표결 불참하고 강력 항의하겠다라는 게 그 당론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야당이 어쨌든 표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절차를 막는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 원천 무효를 외치면서 의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저렇게 항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네. 로텐더홀,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장 열리고 있는 저 밖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모여서 계속 이제 민주당의 이런 탄핵 폭주에 대해서 규탄하겠다 하면서 모여가지고 좀 규탄 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 모든 보좌진들이 로텐더홀로 또 집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회의장 안에서는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천 무효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서는 보좌진들 그리고 당직자들이 모여서 계속 규탄 대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저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표결 시간이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 퇴장을 할 경우에 네. 야당 의원들이 다 표결 절차를 마치면 의장이 더 이상 투표하실 분이 없으면 네.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할 텐데 아마 저렇게 했으면 이제 저분들은 이제 투표를 하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본회의장 하나 있는 거니까. 본회의장이 있으니까 의장이 몇 번 의사를 확인할 거예요. 네. 표결 하실 분 있으면 더 이상 하실 분이 없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했을 때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는 더 표결을 할 겁니다라고 하면 의장이 그 표결 종료를 바로 선언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엔 한 뭐 대략 야당 의원들이 다 마치고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끈 후에 네. 그럼 의장이 이제 선언하겠죠. 몇 시까지 종료를 하겠습니다라고 네. 예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표결 종료가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지난번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부터 개표까지 아마 제가 기억에는 1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40분 차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고 또 본회의장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이 더 늦어질 것 같다. 예. 근데 그만큼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느끼는 위기감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홍석주 전님?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대행까지도 이렇게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많은 어떤 국민들의 생각이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우리 우방국에도 많은 우려를 하지만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런 어떤 비상시국을 좀 수습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뜻이 강했는데 특히 이 탄핵을 이렇게 하는데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이렇게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되는데 단순하게 총리의 어떤 탄핵 정족수를 가지고 제적 과반수 이상으로 하니까 사실은 그러면 권한대행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헌법학에서 권한대행은 분명히 대통령에 준하는 어떤 탄핵 정수를 가져야 된다. 그만큼 좀 총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많은 어떤 사람의 생각인데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물론 뭐 권한 정의가 뭐 나오고 하겠습니다만은 네. 국회의장 의사 일정이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국회의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투표 안 하실 거예요? 투표 안 하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안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네, 예상과 달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곧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종료를 선언해버리네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의장이 몇 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투표하실 분 있냐? 투표 안 하시겠냐 했는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분이 없으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장으로서는 어차피 그 투표를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그 판단하에 투표 종료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몇 분이라도 투표하겠다고 했으면은 좀 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투표 종료를 선언한 후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좀 퇴장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한 번씩 좀 나가는군요. 자, 홍석준 전 의원,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렇게 항의의 표시를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현재로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그 이후로는 사실은 다수결이 이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당으로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표결하기 전에 뭐 퇴장 내지는 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퇴장보다는 좀 더 강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단상 부근의 의원들이 나가서 항의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런 어떤 사항들은 뭐 원내 지도부에서 뭐 물론 뭐 지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시보다도 의원들 좀 자발적으로 지금 이제 우원식 의장의 어떤 의사 진행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어떤 분노와 실망이 자연스럽게 이제 있기 때문에 저런 어떤 행동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만큼 이번 우원식 의장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점과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권성동 의원의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아요. 원내대표. 왜냐하면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린 것 같은데 네. 지난번 첫 번째 1차 탄핵 투표 때 퇴장한 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았지 않습니까? 여론에서요. 그래서 퇴장을 선택하기보단 일단 국회 본회의장에 안에 있고 네. 그리고 또 저렇게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모여 있으면 개별적으로 표결하기 위해서 이탈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또 아마 뒤쪽에 원내대표나 누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린 것 같아요. 표단속과 함께 본회의장 퇴장이라는 어떤 절차적 어떤 문제점, 비판거리를 차단하기 위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전략이 포함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일단 오늘 표결 결과 가결로 나올 것이고 거의 확실시되는데 일단 헌재 권한제기 심판을 신청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1명이냐 200명이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것 같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이제 아직은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박서영 기자, 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 자기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석,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준하는 걸로 한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 결정이, 탄핵이 가결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자리에서 그냥 순순히 내려오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이런 입장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4시 20분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했는데, 네. 5시 전에 뭐 개표가 완료된다면 6시에서 7시쯤에 이제 관련 서류가 그 권한 대행실로 송달이 될 것으로 네, 지금 보입니다. 투표가 완료가 됐고, 네. 지금 아마 국회 현장인데 명패함에서 명패를 세고 있는 거죠. 예, 명패부터 먼저 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명패 수가 확인되면 그다음에 투표지 용지를 확인합니다. 명패가 저렇게 저희는 명패라면 그 책상 앞에 있는 이렇게 이름표인 줄 아는데 이거 무슨 신용카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조그맣게 네모나게 해가지고요. 네. 그 일종의 그 명찰 비슷한 크기입니다. 아, 예. 가로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그 넣게 돼 있습니다. 투표함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간표위원 앞에 그 하나는 명패를 넣고 또 하나는 투표용지를 넣어서 이중으로 확인하는 거죠. 만약의 경우 투표함과 명패와 투표용지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개수가 다를 경우. 예. 제가 있을 그 20대 국회인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나중에 최종적인 표가 그 오차범위 밖이었을 때는 가결이 되는데 네. 오차범위 이내에 있을 때는 그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한 표가 뭐 가부를 결정한다든지 할 때는 무효입니까? 그럼? 그래야 되죠. 예를 들면 명찰과 투표용지가 네. 두 개가 안 맞는데 네. 2표 이내로 그 어떤 결정이 바뀐다 할 경우에는 이거는 투표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무효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새로 그럼 투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 경우 이제 절차를 해서 새로 투표라든지 어떻게 될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네, 지금 국민의힘 보좌진, 이제 의원들도 다 나와서 지금 로텐도홀에서 박서영 기자, 네.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네,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원천 무효 구호를 외치면서 항의를 거세게 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시간 이제 보좌진 협의회,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와 네. 또 당직자들은 바로 밖에 있는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그 로텐더 홀이라고 부르는 네. 곳에서 모여서 이제 규탄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명패함의 명패를 확인하고 투표수가 네. 같기 때문에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다라는 네.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투표용지를 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렇죠? 명패 수가 확인됐으니까 투표용지 숫자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투표용지가 뭐 채 200장이 안 될 거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뭐 크게 시간은 안 걸릴 것 같죠? 예. 저건 그 표를 세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예. 여기. 예. 은행의 지표 세는 기계랑 비슷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금방 그 표 확인이 됩니다. 네, 뭐 현재 예상으로는 뭐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혹시 들어왔나요? 그 투표에 김상욱 의원이나 참여하겠다라는 건 김예지 김상욱 의원 같은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까 뭐 워낙 뭐 그 단상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네. 김상욱 의원이 직접 투표를 한 그런 모습은 사실은 보이질 않았었고요. 네. 뭐 했다고 했으니 하겠죠. 글쎄, 제가 보기에는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런 워낙 상황. 분위기가 앞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단상에서 막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약간 좀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권성동 대표가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나름대로의 묘책을 낸 거라고 네. 보이죠. 저 원내대표로서. 저희가 그 이제 정치부에서 취재를 했을 때는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표결에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표결에는 참여를 하겠지만 기권표를 던질 수 있다 이렇게 기권표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조경태 의원, 김상욱 의원 이렇게 본회의장에 있는 모습은 봤는데 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 현장에서 보통 카메라 기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투표하면 잡을 텐데 그 잡히는 게 안 보였거든요. 그렇죠. 예. 네. 현장의 카메라 기자들도 이제 보면
이 특이한 예. 투표는 꼭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한 장면이고 예.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한다면 그 주민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잡아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무엇보다도 뭐 단상에 너무 이제 격렬하게 항의를 하니까 네. 뭐 모든 카메라가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압도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이 뭐 표결을 한다든지 그게 정말 본인이 이제 탈당까지 강화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롯텐더 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고 투표 수도 본회의장 안에서는 19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번도 투표를 못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192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니까 정확히 108표가 빠지는군요. 예. 아마 그 퇴장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투표 참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전략이네요. 뭐 국익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내부 단속을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전략일 것 같습니다. 추경호 대표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한 수 위의 전략을 구사한 건 맞습니다. 경험이 많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도 한번 경험해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은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무효,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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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함께한 항의 집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안 투표가 원천 무효다. 투표는 불성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홍석준 전 의원 보시기는 어때요? 저게 투표가 불성립할 조건이 됩니까? 일단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많은 어떤 헌법학자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연구원에서 펴낸 주석 헌법 해설집에는 권한 대행은 200명 이상 분명히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 연구원이라는 기관은 헌법재판연구소의 투표 결과를 산하기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박석영 기자, 사실상 만장일치네요. 네. 투표한 의원들은 전부 다 가표를 던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92석이 네. 이제 투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그 김문수 의원이 참여를 못했거든요. 예. 범야권이 지금 192석인데 네. 그 한 분이 참여를 못했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한 분 참여해서 가표를 네. 던졌다는 뜻이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지금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누군지는 아직 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탄핵 투표 결과에는 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죠? 예,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151석으로 정해지는 순간 가결은 뭐 기정사실화했던 거고
국민의힘에서 몇 분이 함께 하느냐 이 네. 문제였는데 권성동 원내표가 또 새로운 또 전략을 들고 나와서 아마 표단속도 하면서 안에서 그 항의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제 결과 이제 또 하나 이제 산이 남아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 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놓고 탄핵 가결 정족수가 어떤 것이 맞느냐를 놓고 한번 본안 소송이 진행될 텐데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법은 국회법대로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된 소식은 이어지는 특집 오뉴스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화석 논설위원, 박석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특집 오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